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국민권익위가 박순희 부천시 의원이 사적 이해관계 미신고로 공직자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며 처분을 요구하는 공문을 시의회에 보냈습니다. 권익위는 어린이집 연합회장 출신인 박순희 의원이 어린이집 연합회 보조 예산안 심의에 참여했음에도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박 의원은 의회 사무국에 이해충돌 관련 질의를 했지만 의회 사무국이 공직자 행동관령 위반이 아니라고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회가 어떤 징계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 시간 짚어보도록 하죠. 부천시의회 광래경 의원 그리고 정진욱 뉴스원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두 분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권익위에서 부천시의회에 보낸 그 공문부터 좀 들여다보죠. 사적 이해관계 미신고로 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을 지적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일단 국민권익위원회는 4월 7일 날 공문을 보내서요. 행동강령 위반 사항이라서 사적 이해관계 미신고라는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네. 이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4조 1항에 따르면 의원은 의안 심사나 예산 심사, 심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의 직무와 관련돼서 의원 자신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해당하는 그 의장 및 자신의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 포함해서 신고해야 된다고 했는데 박 의원이 이를 위반했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행위를 했다는 건데 이 사적 이해관계 신고 어떤 경우에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관계 충돌이라는 부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해관계라는 거는 이제 우리 같은 시의원, 국회의원, 도의원 그리고 이제 공직자들 있잖아요. 공직자들이 공적 업무를 봐야 되는 책임과 의무를 짓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공적 의무를 보는 사람들이 공적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를 어딘가에 취직을 시켜주거나 그때 장관이 자녀를 취직시켜주는 게 문제가 됐잖아요. 네. 취직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이번에 LH 사태처럼 본인이 미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본인들이 땅을 사서 거기에 사적 이익을 추구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공직자로서의 그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충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해충돌이 되는 자들에게는 사전에 신고토록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2019년도에 법이 바뀌었어요. 2018년 12월 24일에 법률이 개정되어 2019년 3월 달에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박순희 의원님이 그 사적 이해관계가 충돌되었다면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이제 이런 부분이 되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제가 같은 공직자 시의원 신분으로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과정이나 그리고 당사자로서의 어떤 억울한 측면의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함께 알고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요. 계속해서 풀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정진욱 기자는 이 사안 직접 취재를 했는데 그 권익위에서 지적한 박순희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미신고건 어떤 겁니까? 일단 박순희 의원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부천시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네. 일단 행정복지위원으로 2019년과 20년 예산안 심의에 참석해서 어린이집 연합회 행사 보조 예산 2천만 원을 심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 관계를 미신고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권익위원회가 말을 밝혔는데요. 어쨌든 그러니까 의회 사무국에 확인해 보니까 이 예산은 꼬마 마라톤이니까 어린이집 연합회 행사 보조비로 나갔던 예산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린이집 예산 2천만 원을 심의한 사실이 그러니까 핵심인 건데 박순희 의원의 입장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그 미신고건에 대해서 의회 사무국의 미흡한 처리 때문이다 이렇게 해명한 바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좀 포괄적으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국회 정무위에서 법안소위에서 이해충돌과 관련된 법안이 어쨌든 소위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해충돌을 어디까지 개념을 정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논란이 되었었는데 네. 그에 따라 시의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개인의 잘못이 첫 번째라고 좀 봅니다. 그 실책은 본인에게 있어요. 그거는 피할 길이 없거든요. 결국은 개인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두 번째, 의회 사무국의 미흡한 처리는 무엇이냐. 의회 사무국에서 2019년 6월 13일에 질의를 했어요. 국민권익위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 박순희 의원과 또 다른 비의원이 이러이러한 상황에 있는데 전 연합회 단체의 회장이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 충돌이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 질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내용에 보면 국민권익위에서 이해 충돌에 대해서
그 질의를 한 내용이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신고는 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신고는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좀 하나 읽어드리면 다만 어린이집 연합회가 질의의 지방의원과 박순희 의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직무 관련자에 해당하는지 대해서는 양자 간 관계 그리고 활동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통해서 판단해야 될 것을 사료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의회 사무국에서 자체적으로 당시에 그 박순희 의원은 그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도 사임했고요. 네.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하던 어린이집도 폐원시켰고요. 그리고 의회 들어오기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두 가지를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을 하였고 그리고 연합회에 있었던 2년간의 재직도 직무 관련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 관련자란 직접적인 이해관계 당사자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다 제가 법률에 있는 걸 알려드리는데 네. 그 부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정확하게 좀 더 하고 싶었으면 의회 사무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만약에 공지를 제대로 했거나 개인 당사자에게 이런 내용을 제공했었더라면 사실 신고가 하는 게 한 장에다가 신고하면 되는 거거든요. 되게 간단한 행위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이런 질의를 한 것을 왜 개인 의원 당사자에게 제공을 하지 않았나 이런 의혹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좀 풀어야 되는 내용인데 이것만 알았다라면 그냥 신고했으면 되는 거거든요. 신고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의회 사무국의 역할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세 번째 이 문제는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이었던 걸 당에서는 다 압니다. 민주당에서는 그 자당에서 그렇게 문제가 될 거였으면 아예 행정복지위원회에 배정하지 말았어야 되고요. 또 그 당시에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원장도 같은 자당 의원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제재 조치를 좀 왜 안 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꼭 한 명의 책임이다, 두 명의 책임이다가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의회 전체에 좀 문제가 공론화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권익위의 그 답변이 의회 사무국이 어떻게 보면 잘못 해석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좀 아니 잘못 해석했을 수도 있지만 애매한 잘못이든 답변에 아니든 그 해당 당사자에게 통보하였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 명세가 의회 사무국인데요. 신고 여부를 묻는 그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판단해서 전달했다는 게 좀 납득이 가지는 않습니다. 박순희 의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의회 사무국에서는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까? 일단은 15일 날 의회 사무국에 일단 취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사무국에서는 하는 말이 일단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2019년 예산 심의 부분은 행동강령 이전 이런 사항이라 일단 넘어가는데 2020년도가 이제 좀 문제가 된다. 일단 어린이집 연합회 행사 보조비 꼬마 마라톤 2천만 원 해당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그 전에 의회 사무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권익위의 질의를 통해서 의회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권익위에서는. 네. 근데 이것이 이제 의회를 판단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간은 그때만 잠깐 이슈화가 됐었고 다시 수면에 가라앉혔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때 당시에 박 의원한테 말을 하지 않은 걸로 일단은 추정을 한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 공무원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까지는 답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의회 사무국에서.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만 의원한테 한번 얘기만 하면 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종이 한 장만 쓰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공무직에 계시니까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 이제 그런 거를 지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또 의회 사무국도 얘기하는 또 권익위가 우리한테 일단 자율적으로 판단하라고 그때 얘기하고 나서 지금 정권 후에 이렇게 공문을 내는 것에서 약간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다 권익위가 이런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또 한켠에 또 다른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의회 사무국 얘기가 아니라 이 행동강령 자체가 일단은 본인 의원으로서 본인이 신고해야 될 부분 의무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의회 사무국에만 과연 의존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의원 스스로도 이런 행동강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해충돌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의회 사무국에 그러니까 의회 사무국이 물론 의원님들을 이렇게 지원하는 부서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개인 신상에 관련된 문제는 본인도 네. 나서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뭐 이래저래 아쉬운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 앞서서 우리 박 의원님 지적해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개인의 잘못이 우선적으로 있다라는 부분인데 결국은 이 박순희 의원이 사적 이해관계 충돌로 볼 수 있느냐 이것도 좀 쟁점일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는 회장직도 내려놓고 어린이집 운영도 접었는데 지금 와서 이를 사적 이해관계 충돌로 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보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냐면 이해충돌이라는 부분이요. 공직자윤리법에서도요.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돼서 자신의 재산상 이해가 관련돼야 되고 그리고 사적 이익을 추구했느냐 그리고 부정적인 특혜를 받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됩니다. 네. 그래야 이해 충돌이 있었느냐 안 됐느냐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해 충돌이라는 부분에서의 우리의 의무를 지켜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까지 오해를 받거나 지금 사태와 연관돼서 그렇게 마녀사냥을 해서는 안 된다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더욱이나 지금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조사하고 신중하게 결과를 판단해야지 시민들에게 오해도 받지 않고 괜히 공직자들의 잘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잘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이렇게 한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계속 봐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그 이해 충돌에 대한 취약 분야 실태 점검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 의회 사무국에서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 논란이 논란이 끝난 후에 운영위원회가 지난 월요일 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 충돌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19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18년도에 예산 심의를 하는데 18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고 18년도 말에 법률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네. 19년도 3월에 개정 이제 시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데 19년도 예산을 몰아서 한 부분이나 그리고 이해 충돌 당사자가 아님을 이의 제기를 해서 지금 접수를 해놓은 상태고요.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살펴야 될 문제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다시 또 한번 좀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 2천만 원 예산은요. 2013년도부터 어린이집 예산에 1,000만 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보조금 형태로. 그래서 2017년도에 2천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고요. 그 예산은 박순희 의원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7대 의회에서 증액이 된 바 있고 그 이후에 18년도에 박순희 의원이 들어와서 이 예산과 관련돼서는 전혀 심의할 때 거론한 바도 없고 아예 이 예산 자체에 대해서 논의되지 않고 그냥 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 충돌의 당사자로서의 이 역할이 있었는지 그 부분은 국민권익위가 이 결과를 통보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좀 따져볼 필요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사적 이해관계 충돌로 볼 수 있느냐 이 쟁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 기자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에 약간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국민권익위가 점검 기간이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 그러니까 올해까지 1월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두고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박순희 의원에 관련돼서 그 전에 했었던 그 예산인지 몰랐을 수도 있거든요, 권익위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간과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워낙 이제 LH 사태라든가 이런 이해관계 충돌에 관련된 부분이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권익위에서는 어쨌든 이쪽은 성과 위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지적해야 되고 또 시의원들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면서 자기들 성과가 올린다면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또 반면으로 보면은 이 부분이 어쨌든 어린이집 연합회 출신 회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그러니까 의원들끼리 스스로 이런 부분이 조금 이해충돌이 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면은 차라리 행정복지위를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갔었으면 이런 일이 아예 미연에 방지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본인이 어린이집 회장을 지냈다면 이 어린이 관련 예산 심의에서는 좀 이해 당사자로 볼 수 있는 만큼 의회 사무국에 따져보기 전에 좀 스스로 회피할 수 있었던 건 아닐까. 정말 이걸 의회 사무국 탓으로만 돌릴 수가 있을지 이런 의문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누구의 탓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개인의 탓이 제일 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 개인의 탓의 입장에 있을 때 그 신고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 왜 신고를 안 했는지를 살펴보면 본인 스스로는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안 했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의혹을 없애려면 그냥 행정복지위원회 안 왔어야지 마땅한 건데 그럴 때는 당에서도 또 조정을 해줬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좀 총체적으로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고 추후에는 이런 사태가 좀 방지되어야 될 것 같고 또 특히나 이 부분이 법률의 개정이 또 중간에 있었거든요. 네. 저희가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랬기 때문에 이게 더 혼란이 좀 있었을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이렇게 범죄자로 하기보다는 좀 이런 계기로 다시 한번 뭐 이 사태를 좀 돌아보거나 그리고 지금 LH 사태 때문에 이게 이해충돌이라고 말이 나오자마자 너무나 핫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럴 문제인지 아니면 네. 어떠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공직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그 높은 기준으로 바라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사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시민사회에서는 계속 유심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시의회가 어쨌든 국민권익위에서 시의회에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6월 4일까지 일단 제출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에서 시의회가 어떻게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지켜보는 입장이고, 아까 의회사무국 입장만 얘기했는데 일단 공무원들의 입장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각의 공무원들은 일단은 공무원들을 움직이는 그 행동 자체가 이렇게 법과 규정에서 움직이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인이 임의적으로 판단 부분이 없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마 박 의원한테 그걸 말하고 나서 이 부분에서 말 안 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 가는 공무원들도 꽤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본인이 다치는 부분인데 이거를 법과 규정에서 말하는 것이 맞는데 이거 과연 박순희 의원한테 말을 안 했을까? 그런 말을 하는 공무원들도 일부 있거든요. 하지만 의회사무국은 어쨌든 이 부분에 의회사무국이 어쨌든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의회사무국 자체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거는 어제 일부 인정한 걸로 보입니다. LH 논란도 있고요. 또 공직자들의 각종 투개 의혹이 지금 얽혀서 더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 시의회에서도 각종 개발 사업이나 사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이해 충돌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박순희 의원이 억울한 부분은 분명히 밝혀내고 또 풀어야겠지만 의회도 이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그 시선이 곱지 않다는 점에서는 조금 더 엄격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들 분위기는 어떤가요? 의원들도 사실은 그 LH 사태를 보고 또 우리 또 부천시에는 역곡지구도 있고 또 대장지구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소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의기소침돼 있고 또 위축돼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상 의원 당사자들이 지금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의원들은 뭐 오픈되어 있는 거 외에는 사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경각심을 갖고 앞으로 이러지 않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문제와 또 연관을 시켜서 어떤 개인의 어떤 공격성 그렇게 하는 것은 또 올바르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 사안별로 그렇게 보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뭐 개인의 경각심 내지는 행동강령 그 위반으로 막아낼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일단은 시의원분들이 일단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시민을 대표해서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다시 한번 질문 던지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자정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은 아무리 법으로 막은다는데 본인이 일단 저는 무슨 방법이든지 쓸 수 있다고 봅니다. 한다면. 하지만 의원들 스스로 자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좀 더 부천시에다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김포시에 같은 경우는 자신의 재산과 그리고 가족들의 재산 이 모든 것들을 동의서 받으면서까지 이거 전수조사 해달라고 했는데 부천시는 아직까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부천시가 좀 더 전방위로 검토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번 사안의 경우만 놓고 보면 권익위에서 신분상의 조치를 요구해 왔죠. 그러니까 징계 요구를 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걸까요? 일단 권익위원회에 대해 전화를 했어요. 제가 이 문서에 대해서는 차라리 위반 조치 결과를 권익위 제출 6월 4일까지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 행정처분이 도대체 뭐냐고 그러니까 징계를 요구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다시 한 번 더 그 말을 했다가 다시 한 번 더 말을 주워 담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징계가 아니라 시의회에서 어떻게든지 조치를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면 된다 이렇게 했고 날짜는 6월 4일까지 보고를 하는데 만약 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권익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어떤 조치든지 만약에 보고를 하게 되면 자신들이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한 후에 만약 그것이 국민의 수준이나 그 상식소에 맞지 않으면 다시 한 번 더 재통보를 해서 처분을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공은 의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부천시 의회는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 겁니까? 뭐 처리 과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누군가가 논의하거나 논의코자 하진 않았습니다. 의원들에게 이 공지를 하였고요. 이 그 박순희 의원의 이런 처분이 왔다라고 하는 처분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신분상 조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분을 하면은 사실은 행정심판을 하거나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처분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되게 애매모호한 게 의회가 알아서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징계를 요구하게 되면 징계를 하는 것이고 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 의회에서 어쨌든 결론을 내야 되는 건데 네. 의원들에게는 공지되었고요. 그리고 의원들은 지금 아직 아무도 누구도 그렇게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폐회 기간이기 때문에 네. 폐회 기간에는 본회의가 이제 4월 2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다음 회기가 이번 회기 때 3일 이내에 그 행위를 하여 어떤 조치를 할 경우에는 3일 이내에
하여 의장에게 요구하여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월 21일, 22일, 23일까지가 그 요구 기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따라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아직은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6월 4일까지는 권익위에 제출을 해야 하니까 좀 더 지켜봐야 할 사안입니다. 부천시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미신고 논란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